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이지영 교수 연구실 박사과정 최윤석입니다. 먼저 AI 콜로키움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저의 닥터럴 디서테이션의 주제는 Learning to Understand Code and Generate Text in Pre-trained Language Models for Program and Natural Language입니다. 전체 진행은 다음과 같고요. 네, 먼저 다음 예제는 메시지와 키워드 입력을 받으면 암호화된 메시지를 리턴해주는 파이썬 코드 예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연어랑 다르게 프로그램 랭귀지는 펑션 네임, API 펑션, 그리고 패러미터, 그리고 키워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드를 잘 이해를 하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자연어로 생성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 중에서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코드를 이해를 해가지고 그거에 해당되는 요약을 생성하는 코드 서머라이제이션이라는 태스크도 있고, 코드와 그 해당되는 질문을 했을 때 해당된 답변을 생성하는 코드 퀘스천 앤서링이라는 태스크도 있습니다. 또한 코드에 대해서 이 사용 방법을 작성해주는 코드 다큐멘트 제너레이션이라는 태스크도 있는데요. 이렇게 잘 생성된 하이 퀄리티의 텍스트 시퀀스는 코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비전문가가 이 코드에 대해서 접근성이 편리하며 여러 사람들이 같이 콜래보레이션을 할 때 콜래보레이션 효과나 시스템 통합이 좀 더 효과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텍스트를 생성하는 연구가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이 제한됨에 따라서 좀 더 발전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버트 기반의 코드 버트, 바트 기반의 피해 바트, 그리고 T5 기반의 코드 T5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의 특징은 입력으로 위키피디아 같은 텍스트가 아니라 코드 서치넷의 데이터, 예를 들어서 코드와 그 해당되는 커멘트가 같이 페어로 입력으로 들어옵니다. 같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입력에 마스크 토큰을 씌워 아웃풋에서 마스크 토큰이 어떠한 토큰인지 예측하는 마스크 토큰 프레딕션으로 학습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 for program language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모델들은 코드를 단순하게 인간의 언어처럼 시퀀스로 본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좀 더 고려를 해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코드는 자연어랑 다르게 엄격하게 그래머가 존재하고 신텍스 룰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은 학습 과정에서 이 코드의 스트럭처 구조를 학습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드 내에서 사용되는 API 함수들이 엄연히 각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은 정확히 이 API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연어에서는 이 위키피디아 같은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토픽, 다양한 컨텍스트, 다양한 패턴의 데이터를 학습을 했는데요. 코드에서는 단순하게 코드와 그 해당되는 커멘트를 학습했기 때문에 다양한 패턴을 학습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서테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에서 코드를 좀 더 잘 이해를 하고 그에 맞는 텍스트를 잘 생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를 정의하고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은 코드의 스트럭처 정보를 학습하지 않고 단순하게 시퀀스 정보만 학습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첫 번째 솔루션으로 코드 시퀀스가 아닌 Abstract Syntax Tree와 같은 스트럭처 정보를 활용해서 시퀀스 정보뿐만 아니라 스트럭처 정보까지 같이 학습하는 모델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엄연히 프로그램 랭귀지와 내추럴 랭귀지 사이에 갭이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이를 위해 익스터널 널리지를 통해서 이 둘 간의 갭을 줄이고자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거는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이 제한됨에 따라서 태스크가 많아질수록 학습해야 되는 업데이트 코스트도 늘고 저장해야 되는 패러미터 수도 늘어나는데요. 이를 위해서 프리트레인 랭귀지 for 프로그램 랭귀지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디서테이션 목표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솔루션은 코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델링할지, 두 번째 솔루션은 코드와 자연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할지, 세 번째는 모델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인풋에 좀 초점을 맞췄고요. 저는 코드 서머라이제이션이란 태스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는 스트럭처 정보를 갖고 있지만 이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에서는 단순하게 이 코드를 시퀀스로 쭉 펼쳐서 이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에 입력으로 넣어서 그 해당되는 텍스트를 생성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학습하기 때문에 코드의 스트럭처 정보를 학습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코드의 구조를 학습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bstraction text tree는 코드의 하이라키컬한 스트럭처를 표현하는 트리 구조입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AST는 굉장히 단순한 트리 구조인데요. 단순하게 패런트 노드와 차일드 노드가 연결된 단순한 트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솔루션을 통해서 이 AST를 좀 더 덴스한 구조의 AST로 바꾸고 이 AST를 활용해서 시퀀스 정보뿐만 아니라 스트럭처 정보까지 두 인포메이션을 모두 학습 가능한 모델 구조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왼쪽에 코드를 보시면 이 스테이트먼트와 스테이트먼트 또는 블락 단위와 블락 단위는 엄연히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AST에서는 단순하게 노드,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한정적인 정보가 있는데요. 이를 좀 더 풍부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시블링 노드, 즉 같은 동일한 스테이트먼트 레벨의 노드끼리 또는 동일한 블럭 구조의 노드끼리 연결을 해서 좀 더 덴스한 AST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단순하게 스트럭처 정보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 AST를 프리오더 트래버서 시퀀스로 쭉 펼치면 왼쪽에서 보시면 코드를 일렬로 쭉 펼쳤을 때랑 AST를 일렬로 쭉 펼쳤을 때랑 굉장히 동일한 특성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활용해서 저는 구조적 정보뿐만 아니라 이 시퀀스 정보까지 같이 학습하는 모델 구조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 제안하는 이름은 코어 S3인데요. 코드를 먼저 팔싱을 통해서 AST를 얻은 다음에 AST를 이 시블링 노드끼리 연결을 통해서 MAST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MAST를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스트럭처 정보를 학습을 해서 이 주변 노드 관계가 있으면 이 관계 있는 노드끼리 학습되는 그래프 컨볼루션 노드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하고 이를 프리오더 트래버스 시퀀스로 쭉 펼친 다음에 이 정보를 트랜스포머 인코더 모델의 학습을 통해서 이 시퀀스 정보를 학습하였습니다. 전체 모델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이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모델 구조인데 modified AST를 입력으로 넣어서 GCN 인코더를 통해 스트럭처 정보를 학습을 하고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해 시퀀셜 인포메이션을 학습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델 구조를 다음과 같이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저의 모델은 단순하게 시퀀스 모델만 하는 게 아니라 쉽게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에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인기 있는 자바 언어랑 파이썬 언어 두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고요.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으로는 BLU하고 메테오 스코어, 로지 스코어를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위에는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을 안 쓴 모델들이고 아래는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들을 사용한 건데요. 안 썼을 때도 저희 모델이 소타를 보였고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 T5 기반으로 저희의 GCN 인코더를 추가했을 때 단순하게 1밀리언 패러미터만 썼는데도 성능이 굉장히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의 모델이 과연 이 스트럭처 정보를 잘 학습했을까에 대해서 어텐션 맵을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하게 코드를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었을 때 어텐션 맵을 보면 굉장히 뜨문뜨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희의 모델은 MAST를 통해서 이러한 블럭 구조를 잘 캐치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단순히 이 정량 지표뿐만 아니라 플루언시 그리고 렐레번스, 얼마나 잘 중요한 컨텐츠를 생성했는지, 전체 코드를 잘 요약했는지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효과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을 요약을 하자면 저는 코드를 효과적으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 굉장히 간단하지만 새로운 MAST 구조를 제안했고 이 MAST를 통해서 단순하게 시퀀셜 정보뿐만 아니라 스트럭처 정보까지 동시에 학습 가능한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모델은 이 시퀀스 모델뿐만 아니라 PLM 구조에도 쉽게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 솔루션은 코드랑 NL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이제 익스터널 널리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또한 이 태스크는 코드 퀘션 앤서링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코드 퀘션 앤서링은 어떠한 코드와 이렇게 자연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이 코드의 함수를 물어본다던가 뭐 에러를 물어본다던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API 펑션, 뭐 자바의 API 펑션이나 파이썬의 API 펑션은 각각의 고유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프리트레인 단계에서는 이 PLM은 API 콜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프로그램 랭귀지와 자연어 간의 그런 좀 인풋 갭을 줄일 수 있을까요? API 다큐멘트는 이 함수의 펑셔널리티나 사용 방법 아니면 어떤 패러미터가 입력 들어가는지 어떠한 리턴 값을 뱉는지 뭐 이러한 것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익스터널 널리지인데요. 저는 이것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 그 코드 퀘션 앤서링에서 뭔가 이 프로그램 입력이 코드와 자연어가 들어가는데 이 둘 간의 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코드 퀘션 앤서링에서 각각 코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코드에 사용되는 API 펑션 콜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다면 답변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문마다 도움이 되는 API 펑션이 다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각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어떤 API 펑션이 중요한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질문 첫 번째 거는 제이슨에 대해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제이슨과 관련된 API 펑션에 대한 다큐멘트가 필요할 거고, 두 번째 질문은 키스에 대한 다큐멘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큐멘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질문이 뭐 어떠한 에러를 물어보는 건지 뭐 알고리즘을 물어본다든지 그 의도를 파악한다면 답변을 생성하는데 좀 더 가이드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두 번째 솔루션으로 코어렉이라는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모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기존에는 코드와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해당되는 답변을 생성하는 시퀀스 모델을 학습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추가적으로 이 질문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API 다큐멘트와 질문의 의도를 가이드해주는 퀘이션 인텐트 인스트럭션을 같이 학습의 입력으로 집어넣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각을 어떻게 구하냐면, 첫 번째 selected API 다큐멘트는 이 코드가 주어지면 이를 먼저 파싱을 통해서 이 코드에 사용되는 API 펑션 콜을 구합니다. 각각의 이제 API 펑션 콜에 대해서 API 다큐멘트를 활용해 각각 API 펑션의 다큐멘트를 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림에서는 5개이기 때문에 5개의 다큐멘트를 구하고요. 여기서 이 질문과 각각 다큐멘트 간의 렐레번스 스코어를 구하는데요. 얼마나 관련인지 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external PLM 인코더를 활용을 해서 질문에 대한 피처 값과 각각 다큐멘트에 대한 피처 값들을 구한 다음에 이 둘 간의 시밀러리티,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해서 이 질문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컨피던스 스코어를 구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탑 K개가 입력으로 같이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퀘이션 인텐트 인스트럭션인데요. 만약 저희가 그 질문 데이터가 충분히 있다면 이를 익스터널 PLM 인코더를 활용을 해서 이 피처를 사용해 클러스터링으로 이 질문의 카테고리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눠진 다음에 저희가 새로운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 질문이 어디 클러스터링에 속하는지 센트로이드 간의 디스턴스를 구해서 각각 해당되는 ID 값을 학습에 같이 학습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슷한 의도를, 비슷한 이 피처를 갖는 그런 질문들끼리는 같은 아이디가 입력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답변을 하는데 컨트롤이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코드 퀘션, 앤서링이나 태스크에 저희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코드 QA 자바 데이터, 코드 QA 파이썬,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래밍 교육에 사용되는 CS1 QA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세 번째 데이터는 좀 더 복잡한 데이터고요.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으로는 BLU, 메테오 스코어, 루지 스코어를 사용했습니다. 일단 위에 프리티 랭귀지와 비교를 하면 저희의 방법은 기존 방법보다 굉장히 효과적인 볼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저는 라마 실빌리언 모델 그리고 챗GPT 등의 모델들도 실험을 했는데요. 확실히 라마 같은 경우는 모델이 좀 작기도 하고 제로샷으로 했는데 모델 확실하게 이 코드를 특별하게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챗GPT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생성이 되지만 정확히 이 데이터에 핏한 정답을 생성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의 방법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더 어려운 데이터셋인 프로그래밍 교육 데이터셋에서도 저희 방법이 효과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 추가적인 질문에 도움되는 그 API 다큐멘트를 선택했을 때 몇 개를 쓸지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요. 저희 방법으로 선택한 거랑 코드 내에서 랜덤하게 선택한 거,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랜덤하게 선택한 거를 각각 비교했을 때 저희가 선택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 클러스터링 개수에 대해서도 적게 클러스터링 했을 때보다 확실하게 많이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 질문의 의도를 좀 더 잘 분류를 했기 때문에 많이 클러스터링 할수록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답변의 플루언시랑 렐레번스 스코어를 좀 구했는데요. 저희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특히 교육 데이터, 좀 더 어려운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 방법이 굉장히 잘 효과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 랭귀지와 자연어 간의 인풋 갭을 좀 줄이기 위해서 API 다큐멘트인 external knowledge를 활용을 했고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질문과 관련된 중요한 API 다큐멘트를 고를지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제안을 했고, 이 클러스터링 베이스드 인스트럭션 템플릿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모델을 효과적으로 학습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모델에 초점을 맞췄고요. 자연어와 마찬가지로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은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데 이럴 때 태스크가 많아지면 각각 태스크에 맞는 패러미터를 학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패러미터를 학습해야 되고 이 패러미터를 다 저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드 프롬프트 템플릿, 예를 들어 인스트럭션이 입력을 주어져서 풀 파인 튜닝 하는 게 아니라 제로샷이나 퓨샷을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어떤 걸 서머라이제이션 해줘 라고 이런 서머라이즈 모시기라는 인스트럭션을 같이 주고, 아니면 트랜슬레이션 해줘 라는 트랜슬레이션이랑 인스트럭션 같이 줘가지고 얘를 학습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래밍을 위한 프리트레인 랭귀지에서는 위키피디아 같은 다양한 컨텍스트를 학습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코드 그리고 그 해당되는 커멘트가 학습되었기 때문에 태스크랑 관련된 인스트럭션이 학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능이 좀 안 좋고요. 그러면 이 프리픽스 소프트 프롬프트 튜닝 중 방법 중 하나인 프리픽스 튜닝은 어떨까요? 그 프리픽스 튜닝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모델 PLM을 학습하지 않고 앞에 학습 가능한 컨티뉴어스 벡터를 추가함으로써 얘네만 각각의 태스크에 맞게 학습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 프리픽스 튜닝은 퓨샷 환경에서 좀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 이 태스크에 맞는 단어를 활용해서 인베딩을 초기화를 시킵니다. 근데 태스크에 맞는 단어를 인베딩을 초기화하면 효과적인 건 확실한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위한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은 태스크랑 관련된 단어로 학습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을 위해 하드 프롬프트 템플릿은 뭐고
어떻게 프리픽스 워드 임베딩을 초기화시켜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여기 예시로 코드 서머라이제이션을 할 때 저희는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입력으로 코드와 그 해당되는 커멘트를 학습했기 때문에 학습할 때 커멘트스러운 어떠한 인스트럭션을 같이 주자는 것입니다. 그 커멘트스러운 입력은 저희가 인풋에서 어떻게 추출할 수 없을까? 예를 들어 펑션 네임이 무엇인지,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무엇인지, 언어가 무엇인지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인풋에 맞는 커멘트스러운 템플릿을 디자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태스크 관련된 프리픽스 워드로 초기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초기화를 시켜야 될까? 저희는 입력으로 프로그램 랭귀지가 입력 들어오고 아웃풋으로는 내추럴 랭귀지가 출력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자주 쓰는 키워드들로 얘네를 초기화를 시키고 이 출력 디코더에서는 내추럴 랭귀지에서 자주 사용되는 키워드로 초기화를 시키면 간접적으로 이 태스크를 알려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솔루션으로 코드 프롬프트를 제안했습니다. 코드 프롬프트는 이 하드 프롬 템플릿과 소프트 프롬프트가 결합된 방법입니다. 전체 모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풋과 커멘트스러운 인풋 디펜던트 프롬 템플릿이 같이 입력이 들어가고요. 전체 학습을 시킬 때 이 PLM 인코더 디코더는 프리즈 시키고 앞에 추가적으로 학습 가능한 이 프리픽스 임베딩만 학습을 시킵니다. 입력으로 커멘트스러운 템플릿을 같이 넣는 건데요. 굉장히 다양하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간단하게 이 인풋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인 어떤 랭귀지를 사용했는지, 이 함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기서 키워드 익스트랙션을 통해서 어떤 키워드가 중요한지를 추출해서 다음과 같은 커멘트스러운 인스트럭션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각각 인코더에 있는 프리픽스 임베딩과 디코더에 있는 프리픽스 임베딩을 초기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언어별로 중요한 키워드를 쭉 추출한 다음에 이 단어들의 임베딩을 가지고 먼저 초기화를 시킵니다. 단순하게 이 단어를 프리픽스 랭스만큼 초기화를 시켜야 되는데 단순하게 초기화시키는 게 아니라 각각 단어에 대해서 더 한정된 길이에서 더 많은 단어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각각 단어와 이 단어와 시밀러리티가 높은 K개의 단어, 여기서는 3개를 사용했는데요. 3개의 단어를 추가적으로 사용해서 총 4개의 단어가 하나의 이 프리픽스 임베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모델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의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 수는 고정되지만 더 많은 단어의 임베딩을 같이 초기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 2개, 그리고 퀘션 앤서링 태스크 하나를 했고,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에서는 자바, 파이썬뿐만 아니라 루비나 자바스크립트, 고, PHP 등 다양한 언어를 활용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데이터를 다 사용하는 풀 데이터 세팅뿐만 아니라 8개, 16개, 32개 등의 퓨샷 환경과 제로샷 환경에 대해서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드 서머라이제이션에 대한 결과인데요. 저희가 디자인한 커멘트스러운 프롬프트를 같이 넣었을 때 성능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고, 다른 소프트 프롬프트 방법인 로라나 프리픽스 튜닝과 비교했을 때 저희 방법이 효과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은 좀 재밌는 결과인데요. 태스크 스페시픽 템플릿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라이제이션을 해줘라는 인스트럭션을 줬을 때인데요. 오히려 성능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저희의 방법은 저희는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코드와 커멘트를 학습했기 때문에 그 특성을 활용해서 커멘트스러운 애를 같이 학습했기 때문에 성능이 좀 더 효과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프롬 튜닝과 비교했을 때 로라나 프리픽스와 비교해서 성능이 효과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코드 퀘션 앤서링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실험은 풀 파인 튜닝이 아니라 적은 데이터만 사용했을 텐데요. 확실하게 저희가 그 프로그램 랭귀지의 중요한 단어들, 그리고 내추럴 랭귀지의 중요한 단어들을 가지고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각각 고우나, 특히 고우나 PHP에서는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을 때도 성능이 이렇게 잘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크로스 도메인 데이터 세팅은 이 소스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이 타겟 데이터, 타겟 랭귀지로 인퍼런스를 하는 건데요. 이 풀 파인 튜닝에서는 각각 랭귀지에 맞게 오버피팅 되기 때문에 성능이 좀 낮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저희의 방법은 모델을 프리즈 시키고 이 태스크에 맞는 프리픽스 임베딩만 학습했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션이 잘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은 모델뿐만 아니라 좀 더 라지 모델인 코드 T5 라지 모델에 대해서도 저희 방법이 효과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저는 태스크랑 관계없는 프리픽스닝 방법인 코드 프롬프트를 제안을 했고요. 이 PLM for Prompt Language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커멘트스러운 인풋 디펜던트 프롬 템플릿을 제안했고, 각각 코퍼스별로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서 얘네를 활용해서 초기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저는 PLM for Prompt Language에서 어떻게 하면 코드를 더 잘 이해를 하고 텍스트를 잘 생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인풋 관점에서 코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델링할지, 두 번째는 익스터널 널리지를 활용해서 코드와 자연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통합할지, 세 번째로는 모델 관점에서 모델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 세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제안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연구를 하셨는데 이 연구가 산업체에서 활용이 된다면 그러면 어떤 재미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사용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조금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회사에 아직 들어간 건 아니지만 회사별로 요구하는 그런 코드에 대한 주석을 어떻게 생성할지에 대해서 뭔가 가이드 같은 게 있을 텐데, 회사에 맞게 잘 파인 튜닝 한다면 그 회사에서 협업을 할 때, 그 회사 내 협업을 할 때 좀 더 잘 콜라보레이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댓글로도 지금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하나만 뽑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웃풋으로 나오는 자연어, 즉 주석이 소스 코드를 잘 요약했다라는 그런 퀄리티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자연어처럼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는 BLU 스코어라든가 아니면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에서는 루지 스코어 등등을 활용해서 했는데요. 최근에 버트 스코어 같은 프리트리 랭귀지 모델을 활용하는 그런 이밸루에이션 메트릭도 있고, 저는 단순하게 그 정렬 실습뿐만 아니라 휴먼 이밸루에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두 번째 발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발표해 주신 최훈석 학생에게 감사드립니다.